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우리 다 죽으라는 건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연준 거품 확대 경고, 금리 인상 서두를 수도, 오 마이 갓. 그리고 최근에 멤버십 게시판에서도 몇몇 분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진짜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까요? 해당 기사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초저금리에 따른 자산 거품 확대를 잇따라 경고하면서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산 거품이라는 것은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제자리에 비해서 고평가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거품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예정보다 앞당겨야 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지금 연준은 제로 금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을 빌릴 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죠. 그럼 사람들은 이러한 싼 돈을 빌려서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들 가격이 오르겠죠. 게다가 지금 시중에는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3조 달러의 돈을 풀었었는데 2020년도 몇 달 만에 3조 달러 이상의 돈을 풀어버렸네요. 12년 동안 푼 돈을 불과 몇 달 만에 풀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풀린 돈이 전부 다 시중으로 갔다? 이건 아닙니다. 시중은행에도 꽤 많이 애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까요? 그 이전에 우리는 금리에 대한 특징을 알아봐야 됩니다. 금리에 대해 아주 간단히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호황 때 올리고 불황 때 내립니다. 검은색 물가 상승률과 파란색 미국의 기준금리를 비교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물가 상승률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2003, 4, 5 이때에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역시 따라서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과도한 물가 상승을 걱정한 미국 연준에서는 시차를 두고 조금씩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경제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미국은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하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면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하락합니다. 그러다가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럼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빌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연준에서 돈의 값인 금리를 확 낮추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이 돈 갖다 쓰세요. 제가 돈 값을 확 낮춰드릴게요.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연준은 금리를 제로금리로 확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금리는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알려진 폴 버커 연준 전 의장은 그때 당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0%까지 확 끌어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리니까 사람들의 투심이 위축되면서 물가는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급증했는데요. 연준의 두 가지 통화 목표 중에 물가 안정은 달성했지만 완전 고용에는 실패한 반타작 정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상, 금리 인하를 매우 신중히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준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폴 버커 연준 전 의장이 1980년도 당시 미국의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자 당시 달러 인덱스 역시 160까지 급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 것도 있고 당시 미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자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93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달러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준은 이미 2023년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확고히 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연준에서 이렇게 대놓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금리 인상을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에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은 사람들은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 10년 만기 채권 금리와 파란색 미국의 기준 금리를 겹쳐서 하나로 그려봤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채권 금리가 먼저 상승을 하고 그 이어서 연준은 경기 과열을 걱정한 나머지 기준 금리를 조금씩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미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앞으로 당연히 금리 인상도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정부 부채를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08.7%라고 합니다. 특히 2020년 들어 미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2.5%나 증가했다고 하죠. 엄청난 증가폭입니다. 물론 미국만 증가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다 함께 채권을 찍어내면서 부채를 증가시켜 왔습니다. 다 함께 차차차가 아니라 다 함께 채채권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미국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만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GDP는 21조 달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108.7%인 미국의 정부 부채는 22.8조 달러가 되겠죠. 그렇다면 2020년도 들어 미국의 부채 증가량은 4.7조 달러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세계 2차 대전 그때 당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 후에는 미국의 부채가 더욱더 증가하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돈이 어디에서 나서 이러한 부채를 계속 찍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채권을 꾸준히 발행하면서 돈을 계속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경기가 회복되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앞으로 계속 채권을 발행하면서 부채를 가져다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을 거라 봅니다. 방금 올해 미국의 부채 증가량이 4.7조 달러라고 했습니다. 대충 미국이 4조 달러의 채권을 신규로 발행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4조 달러의 채권을 5년 만기 0.6%의 채권 금리로 발행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미국 재무부는 채권 투자자들에게 4조 달러의 원금과 0.6%의 이자를 다 돌려줘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이자는 중간중간 계속 지급이 됐겠죠. 어쨌든 이자는 둘째 치더라도 미국은 4조 달러의 원금을 채권 투자자들에게 2025년도에 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1년 만기로 2억의 돈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나고 여러분은 그 돈을 갚습니까? 아니죠. 보통 대출을 연장합니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5년이 지난 후에 4조 달러라는 채권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장할 때에는 연장 당시 2025년 이때 당시의 채권 금리를 적용받아서 채권을 연장해야 됩니다. 즉 1.8%의 이자로 4조 달러의 채권을 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국은 앉은 자리에서 이자만 더 내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2050년까지 미국의 부채는 GDP 대비 200%까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채권을 신규로 발행할 텐데 채권 이자가 상승하는 것을 미국에서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 채권을 사줄 사람을 또 찾아야 되는데 높아진 채권 금리를 미국 정부는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을 거라 봅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은 파산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인 연준은 극단의 조치를 앞으로 취해야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YCC나 MMT를 통해서 연준이 채권 금리를 낮출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YCC를 먼저 갔다가 MMT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한 번에 MMT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YCC를 매우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즉 금리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을 과다하게 발행을 하면 즉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채권 금리 역시 계속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을 누군가가 많이 사주게 되면 즉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은 채권 금리는 쭉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연준에서 이런 식으로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0.6% 이하로만 관리할게. 내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채권 이런 것들을 모두 사줄게. 이런 식으로 연준에서 미리 딱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의뢰 미국의 채권 금리는 0.6% 아래에서 유지되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채권 금리가 0.6%만 넘어가면은 사람들은 자동으로 채권을 매수해서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고 0.6% 아래로만 떨어지면은 사람들은 쫄아서 채권을 매도하면서 채권 금리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십 년간 낮은 금리로 채권을 부담 없이 쭉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MMT는 이러한 채권 발행을 다 무시하고 그냥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미국 정부에 넘기는 것입니다.
너네 돈 얼마 필요해? 필요한 만큼 내가 다 찍어줄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머지않은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당시 독일은 기준금리를 확 끌어내렸고요. 지금도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도 이렇게 독일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 같은 투자자산 버블은 계속될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